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요일 이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만나는 이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오늘은 이 주식시장이 보면은 흔히들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어령, 비어령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이어령, 비어령은 틀린 얘기고 이현령, 비현령이 맞는 얘기거든요. 이 현자가 이제 매달 현자입니다. 링자는 이제 그 방울링인데 이제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딱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이현령, 비현령은 말로 하는 주식이거든요. 지금 사실 시장이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들도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보면은 블랙아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결국 뭐냐면은 이 달러도 세계를 지배하지만 달러만큼 세계를 지배하는 게 뭐냐면 유가입니다. 사실 이 석유라는 것은 이 에너지는 달러만큼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우디라는 나라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죠. 어떤 제동이냐면 물론 바이든이 그 증산을 요구했지만 빈살만이 오히려 감산을 해버리고 이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지금까지 결제 시스템을 달러로 했지만 중국의 위안화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약간 이런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완화되는 이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다우 지수가 뭐 28,000포인트에서 이제 계속 한 32,000포인트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녁이죠. 32,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다우 지수가 이렇게 32,000포인트를 가는데 왜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서 다우 지수가 올라가면은 조금 올랐다가 다우 지수가 약간 조정을 보면은 푹 빠졌다가 동조화 현상이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이 세계 강대국들의 어떤 입김, 세계 강대국이 러시아에서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죠? 푸틴은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무기와 탄약고를 공급할 시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도 북한의 핵실험 도와줄 수 있다.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가장 아킬레스는 뭐냐면 인권이죠. 인권 문제인데 지금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정부 측에서 찬성표를 던져줬죠. 그랬을 때 지금 중국이 나와 있는 이 반응이 뭐냐면 상당히 유감스럽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지금 또 그동안 70년 동안 동맹을 같이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나라 미국 같은 바이든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만약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할 때는 북한에 종말이 오겠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핵에 대한 어떤 포기를 했을 때는 이 군사적인 부분에서 감축하는 즉 다시 말하면은 뭐 지금 우리 상주에 있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말을 잘 듣게 되면은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 불을 지르는 것은 지금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어제도 쐈죠. 한 14발 정도를 쐈습니다. 북한 사회의 1년 예산이 9조 원으로 봤을 때 이 미사일 한 방을 쏠 때마다 얼마의 돈이 들어가느냐면은 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럼 거의 지금 한 2,800억 정도를 소진했다라는 거죠.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어떠냐면은 미국 시장 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 시장에서 좀 유동성 장세가 되려면은 돈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루 거래 대금이 최소한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 10조 이상의 어떤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이 거의 종목들 아침에 푸다닥 하고 나면 어떻게 하죠? 하루 종일 얼음 땡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마칠 때쯤 되면 좀 약간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의 어떤 현 주소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나 저는 항상 우리는 항상 위급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영웅이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차근차근 하나 배워보면서 이 시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한번 보시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장이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도 이게 수익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뭐 충분히 만들기는 힘들지만 시장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거래 대금이 많이 분출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은 좀 호가창이 얇으면서 뭐 거래 대금도 많지 않은 이런 종목들이 후루룩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대체적으로 주말, 그러니까 목요일쯤에서 삼성 SDI가 움직인 것 외에는 대부분 다 개별 종목, 테마를 형성하지 못한 각자의 어떤 팔을 흔드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시나콘텍, 이제 이거 충전 단자, 뭐 애플과 관련돼 있는 애플에서 뭐 여기 시나콘텍의 충전 단자를 뭐 활용해서 공급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나콘텍이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 시나콘텍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보면은 굉장히 움직임이 가파릅니다. 물론 뭐 거래량이 붙지는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 움직임 자체가 순간적으로 여로가도 갔다가 순간적으로 여로가도 무너지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었는데 지난주에 그와 같은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노토스 같은 종목들도 지난주 월요일 날 좀 움직였는데 이 노토스 같은 경우는 공구먼, 노토스 뭐 이렇게 좀 무증 G2파워, 과거에 이제 이 무증 테마로 해서 많이 이렇게 수익 구조를 형성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살짝 드는 그럼 이런 형태는 어떠냐면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렇게 큰 산을 한번 그리고 나면은 좀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휴식기가 적어도 이제 산을 그리는데 뭐 1년, 그죠? 휴식기 1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은 그 파동의 길이가 과거의 상한가가 15%냐 9%냐 이런 때와 달리 30%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텀이 길지는 않지만 일단 휴식기에서 약간 낙폭과대한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성신양해 같은 경우 보통 이런 건 뭐 시멘트 관련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죄송합니다.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네옴시티 하면은 한미글로벌을 대명사로 지금 꼽고 있는데 이 네옴시티의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 그죠? 지금 보면은 한 600조에서 700조 가까이 되니까 누구나 다 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토부 장관이 뭐 11월 4일부터 이렇게 갑니다. 가서 이제 이런 수주를 따기 위한 그 작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성신양해가 이제 다시 나오면서 고려시멘트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디텍이라는 종목. 이건 이제 지금 물론 이제 삼성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회장으로 승격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전장 산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전장 산업 하면은 아만을 인수하면서 아남전자가 하만을 인수하면서 아남전자가 상당히 독보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오디텍이라는 종목이 많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좀 흐름을 갖춰줬고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코롱 티슈진입니다. 사실 상당히 많이 힘드셨겠죠, 그죠? 3년 동안 이제 있다가 이제 재개하면서 거의 상한가가 나오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신라젠이나 코롱 티슈진은 이제 목숨은 살려줬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면서 이제 관리 종목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신라젠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조금 현금화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이
가격대가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아마 대부분 보면 이 코령 티슈진 같은 경우도 뭐 한 3만 원대, 4만 원대 이렇게 좀 되실 텐데 그 가격을 못 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한 이런 어떤 판단들, 이제 관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은 다시 이제 상장되어서 거래소나 코스닥으로 오기에는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것은 누가 더 발빠르게 움직여 주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 꿈을 갖고 뭐 오랫동안 보유하시는 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성향이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런 활용도를 좀 활용해 보라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좀 이렇게 다시 재부각시키면서 상장시켜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는 그런 전략.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직 이제 그 총선이 2024년도인데 통상 이렇게 보면은 이 대선주들이 보면 이 그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이 대선주들이 좀 잘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 정부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대선주들이 움직인다라는 이 대선 관련한 또는 총선 뭐 이렇게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좀 이례적인데 지금 오파스넷이나 노을이나 이런 종목들은 약간 그런 총선이나 대선 겨냥한 이런 종목으로 그와 관련해서 뭐 디지털 조선도 좀 움직여주고 보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틈새 전략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오파스넷이나 노을 같은 경우는 지금 법무부 장관과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뭐 말 한마디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주력 테마주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틈새 전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10% 20%는 후룩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호가가 얇고 그렇기 때문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챙겨보는 전략이고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지금 SC 엔지니어링인데 이 우리가 재건 관련주 이제 어차피 전쟁이라는 거는 휴전이 되든 종전이 되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꽤 오랜 시간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재건 관련한 종목 대표적인 게 뭐 데모라든지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그 이 주식 시장은 어떠냐면은 신선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어떤 재건 관련한 종목에서 갑자기 또 SC 엔지니어링이 나오면서 시장을 약간 주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배터리, 2차 전지, 전기차, 그죠? 이런 얘기들 지금 뭐 2차 전지가 이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삼성 SDI가 상당히 이제 그 흐름을 잘 갖추고 가고 있지만 사실 그 뭐 70만 원짜리 종목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과연 얼마나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한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수요일 날입니까? 수요일 날은 또 삼성 SNC가 또 그에 발맞추어서 움직였습니다. 이 상한가 종목들은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5일선 기준으로 해서 눌림을 2번 잡느냐. 요즘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눌림을 한 번 잡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눌림을 여러 번 잡고 지금은 보면은 눌림 상태에서 한 4번, 5번째 되면은 한 번씩 슈팅이 나옵니다. 그 슈팅 길이도 최소한 10%에서 15%, 20% 정도가 되니까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차 전지, 삼성 SDI,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이 2차 전지가 이날은 외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거의 한 개인들이 한 7천억, 8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올 때 거래소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들이 많이 사주면서 뭘 당겼냐면은 삼성 SDI를 당겼죠. 지금 이 삼성 SDI 같은 시총도 보면은 거의 뭐 한 120조 정도 되니까 이런 종목들을 조금만 건드려도 뭐 밑에 중소형 종목들 뭐 100억, 200억 당기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또 한미 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지금 한미 글로벌이나 유신 같은 요런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상한가를 치지 않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한가를 치면 매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세력들도 상한가를 만들지 않고 5일선을 기준해서
5일선을 타고 가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춰주지만 이 지금 현재의 영역은 이 재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료가 그 파동이 나오지 않은 주가가 차트가 밑에 있을 때는 재료가 나오면은 급반등을 할 수가 있겠으나 이 재료를 안고 지금 이 네옴시티라는 재료를 안고 밑에서부터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재료가 부각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이 주식시장에서는 재료 소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기대 심리에서 움직이는데 재료가 소멸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영역이다. 물론 저 밑에서 사신 분들은 뭐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이 근처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항상 예의주시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5일선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금요일 날은 참 지루했습니다. 시장이 잘 움직이지 않았는데 딱 한 종목 금량이었죠. 지금 이 2차 전지의 가장 핵심 삼성 SDI가 있지만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지금 금량이 있습니다. 이 금량도 물론 상한가를 쳤다가 밀렸습니다. 밀렸지만은 지금 밑에서 올라왔던 그런 어떤 모습에서 얼마 전에 또 상한가를 치고 한 달 정도 휴식기를 취했다가 지금 고개를 드러났기 때문에 이 금량이라는 종목도 더 갈 거냐 더 가지 않을 거냐는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 만약에 5일선이 무너지거나 깨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짧게 수익 구조를 형성하든 밑에서 하든 하고 다시 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지 아주 밑에 뭐 5,000원에 사신 분 아니고는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5일선 기준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가지고 또 진행되었던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화면 보고 오늘 중요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주식은 패션이다. 여기에서 기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기본 이 얘기 아주 쉬우면서도요. 상당히 보면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님이 그 안 되는 세 가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골프, 자식 농사,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미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그 이병철 회장님이 1970년도 그 당시에 골프 황제가 누구였냐면 미국의 아놀드 파마. 여러분들 뭐 옷도 그 아놀드 파마 있죠. 그 아놀드 파마를 안양 CC에서 동반 라운딩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 비용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한 14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고 이제 다 치고 나서 이제 그 아놀드 파마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놀드 파마가 쪽지에 이렇게 글을 적어서 이렇게 적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헤드업입니다.
여러분들 그 골프 치시는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도 많이 치잖아, 그죠?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이 가서 레슨 받으려면 헤드업이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우리가 이제 자세를 제 골프를 이렇게 칠 때, 그죠? 이 머리를 이렇게 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를 드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게 이 골프를 칠 때 그 비거리가 어디까지 가는가, 목표 지점까지 가느냐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먼저 이 고개가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뒷땅을 치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기본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별거 아닌 그 기본을 정말 지키기가 힘이 들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주식도 이 기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종목 상담을 하시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 보면은 이 기본적인 차트, 그러니까 이제 그 5일선에서 캔들이 움직이는 거, 파동, 그죠?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좀 약간 제 강의는 초보자분들께서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강의를 조금 이해하시려면 적어도 중수 이상이나 뭐 거의 고수 되시는 분들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초보인데 그러면 이거를 이해 못해.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게 수학 과정에서 뭐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를 하고 이제 2차 방정식을 하고 함수를 하고 미분적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만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여기서 사칙연산만 더하기 빼기만 하다가도 저 미분적분까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 단계를 다 벗어나서. 그럼 그건 결국 뭐냐?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앞질러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아무것도 14억을 들여가지고 그냥 고개 들지 말라는 그 하나 쪽지를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골프를 칠 때. 여러분들 지금 골프 치실 때 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죠? 그 왜 마음대로 안 되느냐? 주식하고 똑같다니까요. 왜 자꾸 고개를 들고 뒷땅을 치고 이렇게 되느냐면은 이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다는 거죠. 잘 치려고. 그러면 이 골프도 이 어깨에 힘을 빼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그냥 막 무조건 이래만 내가 가서 힘 빼가지고 쳐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힘을 빼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식은 잘 배우면은 오랜 시간이 아니어도 이 배우는 과정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이제 어떻게 배우느냐, 누구한테 배우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지금 그 여러분들 그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좋아진다든지 뭐 시장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상황에서 절대 쉬워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돈이 조금 더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되면서 그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은 가할 수는 있지만 난이도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어렵다라는 거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캔들의 유형이라든지 그러면 이 이평선 지금은 과거에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 파동이 진행되는 그런 종목들을 그것이 21선이 깨지고 61선이 깨지고 이럴 때 과거에는 그 종목들을 잡아줘도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수익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면은 5일선 파동이 나온 종목에서 5일선 깨지면 그것은 끝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어떤 캔들의 유형이나 이평선의 그 흐름이나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시고 이제 물론 가장 좋은 학습 능력은 뭐냐면 시장이 움직일 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인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명하기가 아주 쉽지만 지금은 전부 다 시장이 수납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후행성이라는 거죠. 캔들이라는 것은 일봉은 하루에 아침부터 시가를 형성해서 밑꼬리를 달고 종가까지 마무리되는 그 과정이 하루에도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뭐에 따라서? 일분봉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된다고. 그럼 지금은 어떻느냐? 만들어져 있는 그 형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내일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캔들이 그 예측이 딱 맞아 떨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과거에는 이제
그만큼 모를 때,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캔들도 잘 몰라요. 뭐 이거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몰라요.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아졌지만 지금은 어떠냐면은 계속 역공 전략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 밀어버리면, 얼마 전에 그 탑 머트리얼 같은 경우도 음봉을 그냥 길게 3개 때리고 바로 시간에 상한가 치면서 다음날 상한가를 찍고 갭을 띄우면서, 이런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많이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 종목의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의 유형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제 그 세력들의 어떤 종목이나,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사 패턴을 잘 활용하자. 이게 뭐냐면 바로 끼라는 거예요. 끼. 이 끼가 있는 종목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고, 오늘 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밑에 3번이나 4번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상한가를 친 종목을 집중하자. 유사 패턴을 잘 하자. 이게 뭐냐면은 끼가 있는 종목, 끼가 있는 종목의 움직임의 캔들과 끼가 없는 종목의 움직이는 패턴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해를 하신다 했잖아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안 했기 때문에. 제 방송은 뭐냐면 우량주에 맞는 종목이 아닙니다. 제 종목은. 그러니까 빨리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그런 어떤 형태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의 캔들을, 이 지금 만들어지는 캔들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우량주들은 어떻습니까? 5일달에서 도지 뭐 2%, 3% 상승하고 하루 1% 조정하고 또 뭐 하루 또 뭐 보합에다 그다음에 2%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폭이 크고, 그죠? 그러면 짱대 양봉이 쭉쭉 뻗어 나오고, 그런 반면에 짱대 양봉도 쭉 뻗어 나올 수 있지만 짱대 음봉도 쭉 뻗어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유사 패턴을 이해하려면은 많이 봐야 되겠죠. 많이 보면서 내가 이 유사 패턴의 이 세력주의 종목들이 어떤가를 좀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경동인베스트는 60%고, 그죠? EM 플러스 12%, 이게 뭐 고점이 이제 월요일이고 목요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래 똑같은 종목을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낸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사가지고 손실을 본 사람이 있고, 다 다를 겁니다. 왜 그렇느냐? 이 하늘이 인간한테, 그죠? 어떤 권력이나 이런 권력은 명예도 될 수가 있고, 그죠? 또 뭐 우리가 보통 명예를 출세를 할 수도 있고, 뭐 거기에서는 또 돈도 될 수가 있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도 되고 뭐 돈도 되고, 이렇게 하늘이 그 인간에게 어떤 그런 명예나 출세를 줄 때는 반드시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테스트하느냐? 고통을 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럼 이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수익 구조가 되겠습니까? 내가 많은 연습 매매를 통해서 돈도 잃어보고, 그리고 수익 구조도 내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다가 종착역이 10번 깨지던 거 10번 매매를 하면은 10번 다 깨지거나, 그죠? 한두 번 수익 구조 나거나, 이것이 점점 수익 구조가 많아지는 패턴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 고통이 필요하겠죠.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초보에서 중수에서 고수로. 이 고통이라는 거는, 이 땅도, 집을 지을 때도 이 땅을 다지면서 이래 지은 집은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일본의 어떤 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건물이 몇십 년 동안 땅을 다졌다 하지 않습니까? 땅을 다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땅을 다지지 않고 이렇게 지어놓은 바벨탑처럼 그냥 후루룩 이렇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익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이 따라야 된다. 많은 연습 매매를 통해서, 그죠? 뭐 한 주를 연습하든 두 주를 연습하든 자꾸 테스트를 해보면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캔들의 유형,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유사 패턴들을 보자 이거죠. 지금 이 키네마스트하고 솔본이라는 종목은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은 똑같은 모습인데 요거는 뭐 경영권, 뭐 쌍방울 인수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예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보면은 이 키네마스트도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가 말씀드렸던 제가 그저 긴 짝대 양봉에 딱 요런 패턴에서 솔본도 어떻게 나왔죠? 똑같이 나오고 있죠. 지금 요렇게 유사 패턴이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패턴의 유형을 보통 우리가 이제 대형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면은 윗꼬리가 달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제는 이 윗꼬리를 겁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있느냐면은 보통 보면은 시장에서 한 20%의 지지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던 종목이 후장에 들어서면서 201분봉을 깨게 되면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급락을 시키지 않아요. 그게 뭐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걸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락하니까 미리 막 던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력들이 먼저 알고 안 던지고 개인들이 가방끈 개인들이 몇 개 팍 던지면 바로 확 당기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신인기준인가 그 종목도 보면은 장막판에 확 밀었다가 양봉 2개를 당기면서 바로 상한가를 탁 감아버렸죠. 지지를 하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이 종목은 오디텍인데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이제 전장산업, 그죠? 삼성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역시 이 유사 패턴 잘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긴 짱대 양봉이 올라오고 나면은 이 지금 얘가 종가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시간에 급등하고 다음날 요는 어떤 패턴들을 만들어 줬는데요. 요 지지 라인에서 이 긴 짱대 양봉의 3분의 1을 훼손시키지 않는 이 상한가를 치고 나도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은 이게 좀 밀어지는 이런 애들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당기지만은 요 긴 짱대 양봉에서 요 3분의 1을 이 긴 짱대 양봉의 3분의 1을 훼손되지 않은 요런 종목들은 반드시 한 번씩 더 뭡니까 10% 20%의 파동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오디텍도 그렇지만 팜진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항상 이 종목이 움직이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자폐증 치료제. 그 미국에서 FDA에서 이제 승인이 났어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관련주로 이제 움직이게 됐는데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그 오디텍의 요런 어떤 패턴들이 다음 날 이 종목이 오디텍이 요 패턴을 가지면서 죄송합니다. 팜제사이언스가 시간에 급등을 했거든요. 거의 상한가 가까이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뜨잖아요. 뜨면서 눌리면서 요 지금 보세요. 똑같은 지금 오디텍과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있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오디텍은 전장산업이고 지금 이 팜제사이언스는 바이오 종목이고 뭐 자폐 치료제 관련한 종목이 다르잖아요. 다른데도 어떠냐면 유사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죠. 앞에 키네마스트나 솔본 같은 경우는 같은 동 종류의 테마지만은 얘들은 다른 테마인데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은 패션이다. 왜?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선수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흐름이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걸 익혀두시면 맞아. 지난번에 이렇게 움직였지.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도 움직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해서 보시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첨단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인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긴 짱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 구조를 충분히 형성할 수가 있죠. 지금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얘는 지금 왜 이 2분의 1까지 밀었냐면은 이 5일선이 그죠? 이 5일선이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이 이격을 어떻게 했냐면 메워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라는 거는
항상 이격을 메워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이격을 메웠다라는 건 뭐예요? 좀 안정감 있게 흘러내려갈 수 있다. 이격을 메우고 어떻게 했죠? 오일선을 살렸으니까 얘는 방향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방향을 지금 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분의 1 가격에서 지금 얘는 2분의 1 이격을 메우고 요렇게 방향을 틀어주니까 또 얘도 잘 지켜보면은 요런 슈팅의 자리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원익 PN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똑같죠. 자, 얘는 어떻게 됐죠? 요 3분의 1에서 지금 방금 전에 AD 테크놀로지가 어떤 패턴이 나올 수가 있겠나요?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패턴. 요 잘 보면은 요렇게 진행될 수 있는, 물론 얘는 지금 뭐 NS와 뭐 합병 재료 뭐 요런 어떤 흐름들이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지금 타고 올라가느냐면 요런 식으로 지금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유행하는 그런 어떤 패턴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풍국주정은 제가 이제 그 관심 주면서 추천주로도 제가 좀 가져왔었는데 시간에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금요일 날. 얘는 지금 뭐 삼성전자, 뭐 포스코 이런 데서 뭐 제농가스, 국산화 이제 자회사가 이제 그와 관련돼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물론 얘가 이제 상한가를 쳐서 이렇게 밀려서 어떻다 하더라도 앞에서 보여줬던 팜젠 사이언스, 자 보세요. 만약에 이제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흐름을 탈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에 상처 쓰니까 아침에 뜨겠죠. 시간에 상한가는 10%잖아요. 그럼 10% 이상 떠서 그럼 여기서 달라붙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봉 떨어지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달라붙는다면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그 이격을 메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음봉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여기서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결국 이 짱대 양봉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입니까? 거기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긴 짱대하고 바닥을 탈출한다. 이건 이렇게 지지하면서 흘러내렸던 이 흐름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빌릭스 같은 이런 애들도 요거는 이제 게임 관련주죠. 그죠? 게임인데 아주 그림을 이런 종목들은 뭘 봐야 되느냐면 제가 유사 패턴을 볼 때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끼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끼. 자, 그럼 끼를 보자 이거죠. 끼. 끼가 있잖아요. 끼가. 끼가 뭐냐? 아까 끼가 뭐라고 했어요? 상한가를 잘 친다. 이게 끼라는 거예요. 끼. 주식시장에서 끼가 많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끼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뭐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뭐 그런 사람들 끼가 많다 하잖아. 그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끼는 뭐냐? 상한가 잘 치는 게 끼가 많은 거예요. 이 주식시장에서 상한가를 치기 위해서는 인간하고 똑같죠. 우리 인간도 끼가 많은 사람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듯이 이 주식시장의 상한가를 치기 위해서는 그 현란한 호가창 어떻게 합니까? 쭉 올랐다 쭉 내렸다. 이게 바로 뭐냐면 춤을 추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한가를 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뭐 나 잡아봐라 하고 이렇게 잠깐 이래가는 게 아니에요. 나 잡아봐라 했다가 확 밀었다가 또 잡아봐라 했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게 끼라는 거예요. 이는 윗꼬리가 달린 것들도 대부분 보면은 그런 흐름에 의해서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보면 됩니다. 얘는 이 앞에 지금 차트가 안 나와서 그렇지 좀 상한가를 좀 치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종목들은 어떤 이 애가 지금 뭐 그 게임 관련한 뭐 그런 얘기들은 신작 게임 이거는 뭐 이미 8월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 특별한 이야기 없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냐면 기대 심리인 거예요. 기대 심리. 왜? 이 오비릭스 같은 경우는 상장돼 있는 주식 수가 작거든요. 대부분 보면 요즘 움직이는 애들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릴 텐데 상장 주식 수가 1000만 주 미만, 뭐 600만 주, 700만 주 이런 것들은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유통 물량이 작단 말이에요.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기가 쉽겠죠.
그죠? 물량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뭘 경험해봤냐면은 주식 수가 작은 것들이 지금 공구먼이다, 지금 뭐 노터스다 이런 애들이 거의 한 300만 주가 안 됐거든요. 상장돼 있는 주식이. 그 290만 주, 300만 주 이래 돼 있으니까 걔들이 무증을 하고 유증을 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막 고공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무증 테마로. 그러니까 얘들도 지금 작으니까 이제 이 주식수가 작은 애들은 무조건 이제 기대 심리, 또 무증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기대 심리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물론 이제 그 무증을 하려면 그 회사의 유보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이제 통상 개인들이 그런 기대 심리. 주가라는 거는 기대 심리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오늘. 자, 이 이놀루스 같은 경우는 신규 종목인데 이게 지금 이걸 좀 더 쫙 이렇게 좀 당기면은 이 당긴 모양을 보면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면은 요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 박셀바이오 같은 요런 모양이 지금 현재 돼 있거든. 요렇게. 지금 보면 이 박셀바이오가 지금 여기에서 10만 원까지 급등을 할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아니죠. 이제 이게 지금 2000 아마 21년인가 2년인가 1년 정도 될 겁니다. 이 보세요. 지저분하거든요, 이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가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지저분, 이 지금 이놀루스가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놀루스도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놀루스의 가 이런 모양이 되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를 노려보라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되는가를 한번 노려보시라. 그랬을 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가감한 포지션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그는 그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가를 한번 봅시다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관찰. 왜냐하면 신규 종목들 중에서도 신규 종목들 대부분이 어떠냐면은 주식수가 작습니다. 거의 대부분 600만 주, 뭐 700만, 1000만 주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핸들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는 패턴 모양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누르스도 그렇지만 탑 머트리얼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핀젠이라든지 뭐 샤페로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뭐 RP 바이오라든지 이런 전 모양이 쫙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딱 관심차게 올려놨고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보다가 저는 어떤 흐름이 딱 나올 때 짱대 양봉의 기준은 뭐냐면 적어도 15% 이상의 몸통 길이를 쫙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종가상으로라도. 아시겠죠? 고를 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는. 제가 이제 아까 윗골이 달린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지금 보면은 대성 파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세요. 이날 거의 상한가까지 쳤다가 윗골이 쫙 달았다가 다음날 이렇게 당겼거든요. 요것도 지금 요즘 어떠냐면은 패턴이거든. 이건 지금 뭐 태양광, 지금 뭐 대성 파이텍은 태양광에도 붙었다가 뭐 아무데나 막 붙으니까 뭐 자동차도 붙었다가 그죠? 그 이어령 비어령이란 말이에요. 이 주식은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얘는 이거 아니냐 이렇게 고집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면 지금 한창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요 보세요. 이날은 대성 파이텍이 상한가를 치던 이날은 어떠냐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어떻게 했냐면 이 윗골이 달았던 요런 애들이 요렇게 긴 짝대 양봉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 한창산업 같은 경우도 뭐 한컴 라이프 케어라든지 한창산업 뭐 대봉 LNS 뭐 대정화금 요드 관련해서 뭐 핵을 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런 애들이 이런 종목들이 팍 날아갈 수 있으니까 항상 그죠? 예의주시해서 지금 보면 북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7차 핵실험을 뭐 준비하고 있다. 오늘 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인공 지진인지 뭐 자연 지진인지 뭐 나중에 이제 관측해서 나오겠지만은 이 지금 이와 같은 부분들하고 방산주들 지금 보면 빅텍이라든지 뭐 퍼스텍이라든지 뭐 한일 단조라 요런 애들 요런 종목들도 자기들끼리 다 요런 그룹을 지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탁 눈치를 보고 있다고. 언제든지 막 한번 막 핵만 쏴라 이러면 막 그저 탁 날라. 물론 이제 핵을 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주식 시장에서 사실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보통 이제 보는 각도가 어떻느냐. 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인간을 유물론적으로 물질로 보니까 뭐 이게 사람이 죽고 뭐 살고 이거에 대한 어떤 인권 이런 걸 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 보니 그렇다고 지금 뭐 시장이 완전히 그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는 돌아가니까 전쟁 속에서도 꽃은 핀단 말이에요. 피기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지금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면 조금 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은 좀 현금을 하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이제 좋은 또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쟁이라는 것이 뭐 전면전으로 이런 거는 힘들고 약간 뭐 국지전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 탄도미사일을 맨날 쏴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장을 잃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종목들 다음 주에 좀 보실 종목들 아까 저 풍국주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실 만한 종목이 모빌릭스. 오늘 뭐 거의 비슷하네요. 모빌릭스. 그죠? 요 종목. 풍국주죠, 모빌릭스. 그 다음에 이 탑 머트리얼 요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2차 전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장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2차 전지, 건설. 지금 보면 이제 중동 붐을 일으키려고 과거 1970년도 중동 붐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네옴시티 그 돈이 600조, 700조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거기서 수주 따보세요. 경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는 약간 침체되지만 지금 2차 전지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원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탑 머티리얼 같은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얘들도 양극재거든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튬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인데 얘도 지금 아주 차트가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3번 내려가고 또 지금 뭡니까? 또 한 번 5일선을 깼습니다. 뭐 더 깨서 여기서 쌍바닥을 찍을지 뭐 한번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퍼스텍은 제가 이제 UAM 뭐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이 대북주도 되면서 UAM이 뭡니까? 날아다니는 차죠. 교통이 막혀 있다. 그러면 내 차에는 뭐 날개나 이런 거 달아가 휙 날라서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지금은 상상 속이지만 나중에는 뭐 현실 가능성 있는 어떤 얘기들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퍼스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현대엘리베이터. 이제 이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자사주를 지금 그 매입한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지금 이 보통 보면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보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주주가 이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해 있으니까 주가가 자꾸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의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익 P&A. 예,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많이 드렸죠. 그리고 이제 킨타, 매트릭스. 요것도 한번 좀 참고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삼진 L&D. 올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은 다 못 드리고 삼진 L&D도 여기서 아까 우리 보셨죠? 5일선 이격을 메우고 그저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면은 대동전자. 그래서 요 종목도 지금 5일선 여기 메우고 나서 어떤 패턴이 나오는가. 역시 얘도 끼가 많은 종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뭐 관심 있게 보라는 종목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잠수부들 있지 않습니까? 잠수부가 바다에 들어갈 때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들어간답니다. 왜냐?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 공기 흡입을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 흡하가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데 갑자기 공기가 팍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이 주식도 마찬가지다.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고수가 돼야지 한꺼번에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그죠? 뭐 1,000만 원으로 30억을 벌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파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저와 함께 매주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진정한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